오늘은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심각한 위기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투자자들에게 대박을 안겨줄 텐베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위험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기술력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무부실이랑 불안한 지배구조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이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한스바이오메드가 뭐 하는 회사냐?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1999년에 세워진 회사고요.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중에서도 조직공학 분야에서는 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단한 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사람 피부랑 뼈 이식제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기술력 하나는 진짜 인정받았다는 거죠. 매출 구성을 한번 볼까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인체 조직을 다루는 바이오로직스. 이게 거의 절반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용 시술에 쓰는 의료기기. 이 두 개가 합쳐서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사업이었던 겁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에 정말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네, 바로 그 스캔들이죠. 회사를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벨라젤 스캔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의 대표 제품이었던 가슴부영물 벨라젤에 허가도 받지 않은 원료를 썼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의료기기에 이건 정말 신뢰가 생명인 이 업계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창업자는 감옥에 갔고요. 회사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자, 그럼 스캔들 이후에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떻게 망가졌는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0년에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부터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73%. 이게 2025년 기준 한스바이오메드의 부채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보다 빚이 거의 3배나 많다는 뜻이에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81%였는데 이게 1년 만에 3배 넘게 뛰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빨간불이 아니라 거의 사이렌이 울리는 수준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회사의 진짜 자기 돈, 그러니까 주주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 총계가 1년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났어요. 671억 원이던 게 339억 원이 됐으니까요. 회사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지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회사 그냥 끝났네? 싶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끝없는 추락을 멈추고 다시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의 엔진이 3가지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3가지 카드, 그게 바로 민트리프트, 중국 시장, 그리고 셀르디엠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희망이라고 하는지. 첫 번째 희망은 바로 민트리프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얼굴 리프팅할 때 쓰는 실인데요. 기술이 아주 독보적이에요. 세계 최초로 실의 360도 방향으로 돌기를 만들어서 고정력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기술력 하나로 시장을 거의 씹어먹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회사 매출 1등 공신이고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바로 기회의 땅 중국 시장입니다. 최근에 익스퓨즈라는 뼈 이식제가 중국 정부의 수입 허가를 따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허가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중국이 관련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해서 외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물건 팔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건 사실상 합법적인 플레이어가 거의 없는 시장에 독점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엔진의 잠재력은 이 숫자 하나로 설명됩니다. 50% 이상. 이게 뭐냐면 새로 나온 스킨 부스터 셀르디엠의 예상 영업이익률이에요. 10,000원어치 팔면 5,000원 이상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수익 제품이 터져주면 회사의 수익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거 진짜 반등하겠는데? 싶으시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서 이 모든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가 그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회사가 최근에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358억 원이라는 현금을 마련했어요. 그럼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죠. 그런데 이 돈의 60%가 넘는 215억 원이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는 데 쓰입니다. 벨라젤 피해자들한테 배상금 주는데 말이죠.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경고 신호입니다. 외부 회계법인,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감사인이 공식적으로 남긴 의견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회사의 생존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경고는 없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한쪽에는 엄청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라는 희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으니 이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딱 보이죠?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론의 근거는 명확해요. 민트리프트라는 독보적인 기술, 셀르디엠이라는 고수익 신제품, 그리고 중국 시장이라는 엄청난 기회,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죠. 반대로 안 좋게 보는 약세론은요? 감당 안 되는 부채, 감사인의 공식적인 경고, 그리고 미래가 아닌 과거에 쏟아붓는 돈, 현재의 위험들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정말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팽팽한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과연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자들에게 10배의 수익을 안겨주는 템베거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의 실수에 발목 접혀 사라져가는 또 하나의 위험한 이야기로 남게 될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한 기업의 운명이 바로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